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매일 아침마다 이러실 거예요? 은주야, 그저 아침 밥상에 반찬이 부족할까봐. 제가 지금 반찬 타령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은주야, 내가 뭘. 아침마다 제 방문 두드리면서 은주야, 민수랑 아침 먹어야지 하시고 제가 회사 늦는다고 해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하시고 어머님은 제가 이 집의 가정부라도 되는 줄 아세요? 아니, 난 그저 내가 걱정돼서. 걱정요? 하, 어머님, 저 대기업 과장이에요.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회사에선 다들 저를 모시듯 하는데 이 집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뭐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잖니. 며느리가 됐다고 제 인생이 없어져야 해요?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싫었는데 제가 요즘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 아세요? 매일 아침 저한테 잔소리 하시고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시고 전 이제 정말 지쳤어요.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네, 약 먹어요. 어머님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녹음 좀 할게요. 이런 대화는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네요. 은주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못 살아요. 제가 변호사랑도 상담했거든요? 이런 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래요. 남편한테도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민수한테? 네, 민수 오빠한테요. 어머님은 아들 자랑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과장님이랑 결혼했다 하시면서. 근데 그 과장님은 매일 아침 청소기 들고 있어야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김명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어머님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3년 전 저는 제 귀한 아들 민수를 결혼시켰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대기업 명품관 과장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어머님, 제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제가 요리학원도 다녔거든요. 그때 은주의 미소가 아직도 선합니다. 며느리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죠. 어머님, 결혼하면 꼭 효도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저희 엄마한테도 여쭤보세요. 제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하는 딸인지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불과 한 달. 은주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출근해야 해요. 설거지는 어머님이 하셔도 괜찮으시죠? 그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저 바쁘다니까요. 회사에서 미팅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며느리의 변화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쇼핑한다며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어머님, 제가 명품관에서 일하는데 허름하게 다니면 회사에서 창피하잖아요. 오빠,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 사야 할 것 같아. 은주는 우리 민수의 카드로 수백, 많을 때는 1,000만 원도 넘게 쇼핑을 했습니다. 처음엔 민수도 아내가 체면을 지켜야 한다며 은주의 편을 들었죠. 어머니, 은주가 그 정도는 써야죠. 은주도 체면이 있고 저도 회사에서 체면이 있는데 요즘은 그게 다 자기 관리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주의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집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주는 더욱 대담해졌고 이제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은주가 갑자기 자기 휴대폰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찍어둔 우리 집 일상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청소기 돌리시는 소리에 잠도 못 자요. 이게 신혼집인가요? 요양원인가요? 은주야, 난 그저 너희가 깨끗한 집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던 건데. 어머님은 제가 없을 때 제 방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시죠?
제 화장대도 뒤지시고 다 봤어요. CCTV 설치해놨거든요. CCTV라는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언제 며느리 물건을 함부로 만진 적이 있었나요? 그저 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털어냈을 뿐인데 한순간에 도둑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은주는 민수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민수가 저에게 큰 소리를 쳤죠. 어머니, 왜 은주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은주가 얼마나 예민한 애인지 아시잖아요. 애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민수야, 엄마는 그저 이제 그만하세요. 은주 말대로 어머닌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은주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제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또 한숨 쉬세요? 어머님 한숨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이러실 거면 아예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요양원이라니. 거기가 어머님한테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할머니들이랑 놀고 운동도 하고 여기서 저 눈치 보면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전 혼자 울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구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라며 일기장에 남아 신세한탄을 했죠. 하지만 은주의 진짜 정체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우연히 베란다에 널어둔 은주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떨어진 영수증이었는데 그걸 주우면서 본 금액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 영수증 총 결제 금액 2,780만 원. 그것도 모자라 주머니 속에서는 호텔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출장 간다던 날짜의 호텔 영수증이었죠. 이게 무슨 영수증이지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은주가 지난주에 출장이었다고 했지? 네, 부산으로 간다고 했었는데요. 왜요? 엄마가 이상한 영수증을 봤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오늘도 피곤했다 자기야, 그치? 어머님,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는 황급히 도망치듯 나가버렸죠. 어머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은주야, 너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님, 속단하지 마세요. 저 불륜 저지른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잠깐 집에서 챙겨갈 게 있어서 같이 들른 거예요. 은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그때 제 손에 들린 영수증을 본 은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제 물건을 뒤지셨나 보네요? 이런 거 가지고 민수 오빠한테 이르실 건가요? 은주야, 어머님,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지금 제 사생활을 침해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은주는 오히려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집이 누구 명의인 줄 아세요? 제가 결혼하면서 민수 오빠한테 받은 거예요. 전 이제 이 집의 주인이에요. 어머님이 나가셔야 할 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우리 집의 재산을 노리고 우리 민수를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었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봤어요. 현관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일찍 퇴근했다고 했죠. 그리고 은주와
그 남자가 들어오는 걸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오해, 내가 다 봤어. 그리고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있어. 민수가 제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제 핸드폰을 미리 설치해두고 녹화를 해뒀던 거죠. 당신,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놀아난 거야? 오빠,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내가 어제 회사에서 우연히 당신 부하 직원들 얘기를 들었어. 당신이 회사에서 어떻게 굴었는지. 알고 보니 은주는 회사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들을 괴롭히고 자기 실적을 다른 사람 것으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회사 돈까지 횡령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오빠,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날 음해하려는 거라고. 내 말 좀 들어봐. 거짓말. 그래, 이것도 거짓말이야.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당신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야. 호텔비, 명품 가방. 전부 회사 돈으로 샀더라? 그건 어머니 괴롭히고 회사 돈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우고. 당신 이제 끝났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민수야,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박은주, 너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내줄 테니까. 뭐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집은 내 명의인데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말아야. 명예, 어머니 앞으로 다시 돌려놨어. 당신이 술에 취해서 도장 찍을 때 내가 미리 준비해뒀거든. 은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신 회사에도 보낼 거야. 횡령한 증거, 불륜 현장 전부 다. 오빠,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은주가 민수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차가웠죠. 봐달라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있었어?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다 들었어. 경리과 직원한테. 격리과? 설마. 그래, 당신이 회사 법인카드로 쇼핑한 거, 호텔 쓴 거, 전부 다 알았어. 심지어 그 남자가 당신 전 남자친구라는 것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그건 실수였어. 실수. 그럼 이건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실수야? 민수가 통장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달 조금씩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었죠.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며. 통장 관리는 내가 하겠다고 했지. 근데 이게 뭐야? 매달 100만 원씩 어디로 빼돌린 거야? 그건 어머님이 주신 용돈이야. 거짓말 하지 마. 어머니는 그런 적 없다고 하셨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은주 씨 맞으십니까? 내전데요. 무슨 일이세요?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은주는 전 직장에서도 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승진했다는군요. 아,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라고요. 박은주 씨, 당신 친정어머님도 고소장을 제출하셨더군요. 경찰의 말에 은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고소했다고요? 네. 사기 혐의로요. 어머님, 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그때 은주의 친정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군요. 은주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이 된 거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고소는 또 무슨 소리고? 이제 그만해라. 네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 위조한 것도 알았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도.
은주의 친정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악덕한 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정말 미안하네 이서방. 알고 보니 은주는 결혼 전부터 계획적으로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재산 있는 집안의 아들을 물색하고 그 집안을 조사하고 심지어 결혼 전에 우리 민수의 회사에 일부러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아들, 이제 알겠지? 왜 엄마가 그렇게 은주를 경계했는지. 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의 회사에서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3년간 회사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게다가 직원들을 협박해서 입막음을 했다는 증거까지 나왔죠. 김민수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은주의 회사 감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박은주 씨가 횡령한 금액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지출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은주가 회사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모두 진술했습니다. 명품백을 산다며 법인카드를 쓴 일, 출장비를 부풀린 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직원들이 그동안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박은주 씨를 고소하기는 했지만 협박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은주의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주 과장님이 저한테 제 카드로 물건을 사게 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회사 돈이었던 거죠. 후배 직원의 떨리는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심각했어요.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게 했거든요. 내가 이 일을 안 도와주면 넌 이 회사에서 끝이야라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은주는 우리 민수를 만나기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박은주, 맞네요. 3년 전 우리 회사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2억을 빼돌렸어요.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냥 권고사직으로 끝냈는데 전 직장 관계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자기 스펙을 쌓은 거예요. 유학을 다녀왔다는 경력도 가짜고 명품관에서 일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저 중소기업 영업부 직원이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은주가 우리 민수에게 보여준 화려한 스펙,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까지 전부 다 계획된 연기였던 거죠. 전 직장 동료가 저를 찾아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은주가 면접 볼 때부터 재벌가 아들을 노린다고 공공연히 말했었어요. 돈 많은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했었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전 정말 바보 같은 아들이에요. 아니다. 우리 아들. 그동안 은주가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야 다 알았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몰래 우시던 것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시던 것도 제가 왜 그걸 못 봤을까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실 때도 전 은주 말만 믿고 어머니가 꾀병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병원도 안 모시고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민수야,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것도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은주가 빼돌린 돈, 제 월급 받으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이건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곁에서 잘 모실게요. 다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은주가 뭐라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요? 민수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은주는 작년에도 다른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들통날 뻔하자 도망쳤다는 거죠. 김민수 씨, 그 피해자 가족이 찾아뵙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약속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다음 날, 한 중년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도 박은주한테 속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저희 집 돈을 2억이나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고소까지 했는데 돈을 돌려주겠다고 빌어서 선처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민수 씨 회사에 취직하고 더 큰 사기를 친 거였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에 이런 피해자가 최소 5집은 더 있다고 해요. 전부 재산 있는 집안이었죠. 은주는 구치소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나는 그저 시대의 피해자일 뿐이다. 며느리라고 무시하니까 이렇게라도 했다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은주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사기, 협박, 죄목만 10가지가 넘었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은주는 재판정에서도 끝까지 버티더군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가 절 무시해서 전 그저 제 권리를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은주의 친정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은주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지. 돈 많은 집 사위 만나서 호강하겠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런 허황된 꿈은 꾸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했잖니. 남들 이용해서 행복해질 생각 말고 너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일러줬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니? 엄마까지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이제 내 죄값을 치러라.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재판이 끝나고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반찬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민수야. 내가 요리를 해주려고? 이제 제가 어머니 챙겨드려야죠. 그동안 못 해드린 거, 이제부터 하나씩 해드릴게요. 시간이 흘러 1년. 우리 집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반찬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거든요. 민수야.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 내 일에만 신경 써.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주말마다 저를 모시고 산책도 다니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응. 누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닐 때 거기서 자주 뵀던 분인데. 민수야. 너 혹시 네, 어머니. 지은이라고. 제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잖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신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어머니 혈압약도 챙겨주시고 매번 친절하게 보살펴줬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 지은이는 제가 아플 때마다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간호사였네요. 어머님, 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은이가 수줍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차림새, 그리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죠. 앉아라. 밥은 먹고 왔니? 어머님, 제가 음식 조금 준비해 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드셔보시겠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레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혈압이 있으셔서 싱겁게 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 건강 꼭 챙겨드리고 싶어서. 도시락을 열자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무심코 좋아한다고 했던 멸치볶음도 있었네요. 어머님, 제가 사실 친정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래서 더 어머님이 그립고 뵙고 싶었어요.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딸이 되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 곁에서 든든한 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아, 퇴근할 때마다 들러서 어머님 건강도 챙겨드리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도 다니고 제가 어머님 곁에서 잘 모시고 싶어요.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지은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친어머니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 곁에서 잘 모시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 그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꼭 잡은 손에 힘을 주었을 뿐.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은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교도관들을 속여 특별 면회를 받으려 했다가 적발됐다는군요. 역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민수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민수야.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은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6개월, 1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머님,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요즘은 아침마다 이런 다정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 지은이. 보건소 간호사라 그런지 제 건강을 늘 꼼꼼히 챙겨주네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바다 보러 가요. 어머님 바다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민수와 지은이는 주말마다 저를 모시고 어디라도 나들이를 갑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금도 매일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혹시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착한 사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식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이 한마디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월이 내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